최근에 그 정치 지형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좀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근래 뭐 그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잘 보고 계실 텐데요. 뭐 거기에 등장하는 말, 프론트맨, VIP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천대유니 대장동이 하는 그 이런 키워드를 놓고 오징어 게임과 비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그 오징어 게임 영화 거기 등장인물들하고 좀 비유를 했어요. 네, 말들이 있고 VIP가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런 데는 그 이름들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말들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 수원지검을 움직여서 이 한 4, 5년 동안 대장동 이 땅 작업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을 움직인 힘,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SK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대장동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SK가 하나를 움직이는 힘, 수원지검을 움직이는 힘, 이 힘이 VIP라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러면 그 VIP는 과거에 어, 권력이었겠죠.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들이었겠죠. 김만배나 남욱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게 걔들은 말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VIP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데 번뜩 또 다른 촉이 발동이 됐어요. 네. VIP와 말들을 연결시키는 프론트맨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 프론트맨은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그분일 것이다. 그분 역시도 저는 VIP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분을 밝히면은, 그러니까 프론트맨을 밝히면은 VIP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프론트맨은 여러 지금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굴까는 홍모 언론사 대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곽상도일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시장일 거라고 네, 어, 당시 예, 시장. 예, 네, 예. 이재명 당시에 이재명 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이재명 스스로가 지난 정권 시절에 사찰 대상이었거든요. 네, 요만한 틀 것이라도 빌미가 있으면은 수사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프론트맨이 됐겠어요. 그는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뭐 희박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맞춘 퍼즐로는 곽상도 의원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곽상도 의원이 왜 사퇴를 했을까? 제가 20대 때 곽상도 의원하고 2년을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그분을 좀 관찰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당시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있었으니까는요. 거기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발언이라든지 정치적인 뭐 은행을 유심히 이제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분은 아들이 50억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국회의원을 사퇴할 만큼의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거나 양심 있는 그런 류의 분은 저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이제 결론 경험상. 판단인데요. 네, 네, 그럼 왜 사퇴를 했을까? 50억 말고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고서는 각성도 의원의 저 사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가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좀 몇 가지 유명한 카피를 제가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으십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사라진 자가 범인입니다. 곽상도는 지금 이 국면에서 사퇴를 던짐으로써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곽상도가 사퇴하지 않았으면은 언론의 관심이 국민들의 의심이 곽상도를 향하고 있었을 텐데 사라져 버렸어요. 수면 아래로 없어져 버렸어요. 앵글에서 지금 벗어나 있죠. 그렇죠. 네. 이것은 50억 때문에 그랬을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맨의 역할을 곽상도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제주의 소리를 통해서 프론트맨이 곽상도 의원이었을 가능성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단정지으면 이게 또 허위사실로 고발되니까는요. 뭐 지긋지긋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최순실하고 태극기 부대의 미움을 사서 제가 고소고발을 12건을 당했어요. 네, 그러셨죠. 네, 지긋지긋합니다. 최근에 뭐 1억 더 배상 이상 판결도 고소고발 받으셨어요. 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네. 그래서 각상도의 프론트맨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제가 제주도에서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촉구를 하셨습니다. 뭐 그런 의혹들이나 나름대로 의문들은 또 전략가 있으니까 가지고 우리 계시죠? 경찰 작가님이 보실 때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뭐랄까 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뭐 이게 뭐 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그밖에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숨는 자가 뭐 범인이다, 사라진 자가 범인이다, 뭐 그런 거를 제가 하는데 그거까지 탁 채가 버리면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프론트맨을 찾아라. 사라진 자가 범인이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결론을 괜찮습니까? 내주셨습니다. 자, 그 아까 이재명 캠프의 역할도 지금 안 의원님께서 주요한 역할을 이제 해오셨는데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거명되는 인사들이 주로 야당 인사들입니다만 그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또 그 몸통은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크고 작은 좀 생채기들이 있었는데 원팀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뭐 이제 꽤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뭐 숱한 이제 경선 과정을 지켜봤고 휴유증 없는 경선 이건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경선 자체는 휴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하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옷에 피 안 묻겠습니까? 이제 단지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수습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난 일요일 날 경선 결과 났을 때 이낙연 후보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복을 하셨더라고 그러면은 가장 좋았을나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3일 후에 이제 승복을 하셨어요. 그만큼 뭐 저는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또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 이낙연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요게 이제 남았는데요. 일단 이낙연 후보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이재명을 그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잘 살펴서 진정성 있게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고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위에 여러 그 셀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친민주당 저는 뭐 때가 되면은 정철 작가님 같은 분도 좀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성근이라든지 유시민이라든지 우리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그 셀럽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캠프에는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이고요. 뭐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캠프 내부는 저희 정치인들이 전투를 열심히 하고 밖에서 어, 역할을 해 주시면서 원팀에 필요한 지금 가장 이재명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 저 민주당 지지자들 그분들을 우리 원팀 만드는데 잘 좀 힐링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또 제주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정철 작가님께 그 역할을 제가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당부드리시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철이 나서면 원팀 된다. 된다. 카피는 민주당을 어떻습니까? 지지하시는 친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욱 그래서 아쉬워하는 대목은 지난 2007년 대선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을까요? 예. 그 한나라당 내에서의 경선이 지금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 경선 못지않게 아주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에 뭐 그 이전 투구식 그 폭로전은 뭐 정말 지금 못지않게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선 결과가 발표되던 날 박근혜 후보가 뭐 왼쪽에는 수락 연설문, 오른쪽에는 승복 연설문을 두었다가 본인이 패배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꺼냈던 것은 당은 다르나 국민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일종의 어떤 감동 같은 그런 그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면서 원팀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이제 그 대목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 작가님 뭐 안민석 의원께서 아까 힘을 보태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에 뭐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뭐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 이제 경선 후유증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치유가 되는데 누가 치유를 해주느냐, 후보들이 혹은 뭐 정치인들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치유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처가 나 있는데 다시 뒤로 돌아 이쪽으로 와, 이게 쉽지 어렵죠. 않죠. 예. 예. 시간을 줘야 되고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이제 이게 다음 대선이 저는 거의 반집 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이는데 그 상처만 이렇게 잡고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였으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랑 철학도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문성근 선배나 유시민 선배 같은 분들도 이 반지 승부를 그냥 저기서 팔짱 끼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100% 혹은 105% 힘이 결집이 돼야 반집 이길 수 있는, 예. 그거가 어려우면 반집 지는, 굉장히 눈 터지는 개가라고 생각해서 뭐 그 경선 후유증도 시간으로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하나 원팀이 되는데 예. 시간이 가면은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정철 선배님 이제 뵈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좀 말을 좀 그 임팩트 있고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요. 원팀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한번 원팀을 위한 카피. 시간이 약이다.